자, 2023학년도 경찰대학 국어 시험 끝났습니다. 끝나고 합격자 1차 발표했습니다. 6배수로 50명에 6배수로 300여 명 1차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한 330명가량이 발표가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스카이프 교육에 28명 1차 합격자 배출했죠. 자, 특히 재밌다면 2023학년도 내년도에는 이제 또 편입생 3학년으로 이제 50명 선발하는데 일반 대학생 25명, 자, 현직 경쟁 25명 편입을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3학년 되면 이제 100명, 편입생 50명하고 신입생 50명, 자,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만은. 자, 본 영상은, 본 강의는 우리 아무튼 경찰대 국어의 최고의 고수입니다. 자, 프로입니다. 우리 정재현 선생님께서 여러분 금년도 2023학년도 국어 1차 시험 있죠. 자, 일단 분석을 해주고 대표 문제, 중요한 그 어떤 스펙트럼 좀 설명을 해서 내년도를 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의 어떤 많은 좀 도움을 주는 팁을 드릴 겁니다. 우리 한편으로는 경찰대 편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말이죠. 특히 독서, 자, 비문학이죠. 일단 여러분들 그 언어 논리를 위해서 한번 같이 견주어서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선생님 좀 애들한테 수험생들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하셨는데, 네, 고생하셨는데, 올해 아무튼 뭐 고생하시고 내년도, 1년도 또 해서 그렇죠. 좋은 결과 있도록 해주길 좀 간절히 기원하고, 네. 아무튼 선생님의 아무튼 그 실력, 자, 그 다음에 그 프레임 또는 소신, 좀 굉장히 저도 공감하는 바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국어 지도합니다만 선생님의 어떤 경찰대 국어에 보는 스코프라는 건 또 대한민국 남방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 대주동포는 서초 방배원 좋은 결과를 가져왔었죠. 네. 일단 금년도 한 해 더, 자, 야심차게 시작을 하기로 하고요. 자, 우선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금년도 경찰대 1차 시험 국어 좀 핵심적인 포인트 뭐였는지 한번 좀 어렌지 좀 해주시죠.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자료에 저희가 가장 붉은 글씨로 표시한 게 특징일 수 있는데 언어학 지문이 빠졌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에 언어학 지문이 제일 첫 지문으로 등장하면서 학생들이 당황도 많이 했고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호소를 많이 했는데 올해 다시 또 언어학 지문이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빠질 거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작년에 좀 시험적으로 시행했을 때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는 게 가장 중요할 거고요. 평소에 그러니까 수능 유형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평소에 수능 공부 열심히 하고 또 경찰대에 포인트를 두고 경찰대만의 문제들을 익혔던 학생들이라면은 국어 시험에 한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왔듯이 뭐 문학은 20문항, 더 독서가 25문항. 그런데 이제 문학도 보니까 현대 문학에서 운문 3문, 고전 문학도 운문 3문인데 각 문학 장르별로 5문항씩 해서 20문제 나왔단 말이죠. 네. 자, 독서 같은 경우는 뭐 제자별로 해서 이제 통상 25문제가 나왔었는데 네. 이 독서 문제들은 아마 그 2023년 편입을 준비하는 그 편입생 준비생들 언어 논리의 맥락과 상관성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언어 논리에서도 경찰대 쪽에서 발표한 언어 논리에 보면은 단순하게 필셋 언어 논리와는 다르게 한 지문에 여러 개의 문제가 나오는 문제들도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게 두 지문이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지문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3점 문항은 주로 이제 독서가 6문항, 문학이 이제 4문항이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복합적으로 추론하는 형태 문제.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해설은 아무래도 이런 유형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좀 해설을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논설문인 비중이 좀 컸다, 조금 더 많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자, 구체적으로 출제된 그 지문들의 성향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좀 스크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독서 영역에서는 6개의 지문이 출제가 됐는데 처음에 과학 이론에 대한 지문이 출제됐고 두 번째 16번부터 19번까지는 세균과 유전자에 관한 지문이 출제가 됐고 세 번째로 20번부터 23번까지 구독경제에 대해서 나오면서 경제 및 경영 쪽의 지문이 출제가 됐으며 24번부터 27번까지는 현재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경찰대 지원하는 학생들이라면은 알아야 될 사례 소재라고 생각을 해서 출제를 한 것 같은데 가스라이팅에 대한 주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38번부터 41번까지는 사회적 모델론, 42번부터 45번까지는 윤리적 이기주의에 대한 지문이 출제가 됐고 문항을 종류별로 보자면은 추론적 사고를 물어보는 문항이 10문항,
사실적 사고를 물어보는 문항이 7문항, 비판적 사고를 물어보는 문항이 5문항, 창의 융합형으로 물어보는 문항이 3문항이었는데 이를 토대로 볼 때 단순하게 그냥 지문 빠르게 읽고 문제를 풀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사실적 사고에 해당하는 7문항 정도밖에 안 되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을 중시하는 걸 좀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아마도 편입을 하는 학생들까지도 있기 때문에 경향성이 보이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문학인데 문학에선 4개 영역에서 8개의 작품이 출제가 됐고 현대 고전에서 운문과 산문이 각각 출제가 됐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6번에서 10번까지는 이용학 시인의 전라도 가시네, 김동명 시인의 화초가 나왔고 11번부터 15번까지는 염상섭 작가의 만세전, 그리고 28번부터 32번까지는 송미인곡과 누앙사 그리고 시집살이 노래가 나왔는데 이 누앙사나 시집살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EBS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로 이걸 EBS를 반영된 작품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번부터 37번까지는 홍길동전과 육축열전이 같이 나왔는데 고전소설이 보통은 하나만 출제되는데 비해서 이번에는 2개가 2지문이 출제가 됐다는 점이 좀 특징적입니다. 문제 형태로 보자면은 추론적 사고 8문항, 사실적 사고 5문항, 비판적 사고 3문항, 그리고 창의 융합형 4문항이 나와서 창의 융합형 지문이 문제가 많다는 게 특징이고 마찬가지로 추론적 사고를 매우 중시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점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총 10문항이 출제되었고 독서에서는 총 6문제, 즉 지문당 1문제가 출제되었으며 문학에서는 4문제, 장르별 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전체 맥락 보니까 뭐 수능의 어떤 궤적과 거의 궤를 같이 하는데 이제 문제는 지문의 성격이랄까,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작품들이 익숙하고 EBS 연계성도 있지만 막상 그 어려웠던 문제 유형들을 봤을 때는 작품 자체보다는 문제 유형에 대한 접근이 많이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성향이 많았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만 이런저런 봤을 때는 뭐 좀 45문제 60분에 푸는 게 엄청나게 시간과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쉬워도 작품을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지만 암기에서는 풀 수 없다는 거, 그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작년도보다는 조금 뭐랄까 좀 쉬워지는 경향을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래도 82.1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컷 정도 추론이 되죠. 작년도에 출제가 됐던 이런 문학 지문들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때 작년도하고 올해 봤을 때 문학 지문들이 조금 좀 쉬워진 것 같지 않습니까? 일단은 문학 지문들에서 생소함 측면에서 생소함 측면에서 학생들이 확실히 좀 더 익숙한 지문들이 많이 나왔고 작년에 보시면은 고려가요가 출제됐는데 고려가요를 좀 대충 보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요번에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유명한 작품들 위주로 고전시가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고전시가를 항상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무난하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어찌됐든 센터 국어, 스카이스교육의 국어 브랜드입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정재현 팀장님께서 굉장히 아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 1년 더 기대해보시면 고3들 특히 재수 예정인 우수험생들, 경찰대학의 꿈을 가진 우수험생들, 우리 사관학교는 당근이고요. 스카이도 당근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있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가을 학기부터, 금년도부터 이제 가을 학기부터 해서 윈터스쿨 내년도 쭉 한 바퀴 도는데 자, 매년 그 7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1차 시험 보지 않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경찰대가 사관학교보다 일주일 빨리 보다 보니까 복수전이 됐는데 그런 기회마저도 없는 상태고 더군다나 인원이 50명 줄어들다 보니까 지원에 대한 이 동기의 어떤 자극성이 좀 약간 떨어지는데 그래도 우리가 준비할 때는 철저히 해야겠죠. 그렇죠. 우리 선생님 보시기에 1년 사이클 보통 우리가 학기가 일반 학교는 봄, 3월이 신학기입니다만은 제 입시로 봐서는 신학기가 9월달에 가을 학기가 좀 신학기라 생각이 들고 2개월 단위로 쭉 하니 흐름을 좀 타면 좀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자, 개념 철저히 하면서 자, 일단 문학, 그 다음에 독서인데 일단은 좀별로 학습하는 가이드라인 틀 선생님이 구성하는 방향은 어떤 방향인지 한번 좀 간단하게 터치 좀 해주시죠. 일단 문학 영역에서는 기출 문제들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작품들이 출제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경찰대 특유의 공부를 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운문 작품과 산문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는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언제든지 생각을 하면서 작품 이해법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할 거고
함께 그 고난도 기출 문제들과 함께 연계된 고난도 문제들을 같이 봐야 되고, 보셨다시피 EBS 문학에 대해서 학습도 철저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기출 지문을 보면서 경찰대 독서는 사실 일반 사관 독서나 아니면은 수능 독서랑 좀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학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출 지문을 보는 것이 필요하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학 지문과 경제 지문에 대해서 경찰대 이번에도 구독경제와 세균, 크리스퍼 가위 유전자에 대해서 과학 지문과 경제 지문이 각각 출제가 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정복을 하는 것, 독해법을 정복을 하는 것이 고득점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EBS 독서 지문과 함께 10년간 기출 유형에 연계된 관련 문제들을 풀어본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국어, 개념도 개념이지만 45분에 60분에 푸는 그런 스킬,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런 패턴에 바로 모의고사를 통해서 훈련을 많이 해왔고, 역시 내년도에도 여러분들이 좀 훈련을 통해서 금년도의 경향을 반영된 그런 문제들을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그 중심에 그 최고의 리더가 바로 정대현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선생님한테는 좀 오늘 올해 출제된 대표적인 문제를 통해서 한번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한번 좋은 해설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걱정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올해 기출문제를 간단하게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칼포퍼의 반증주의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칼포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능에서도 몇 번 기출된 바가 있는 학자의 이론이기 때문에 기존의 수능 기출문제 아니면 평가원 기출문제 공부를 충실히 했던 학생이라면 어색하지 않은 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칼포퍼의 핵심적인 이론인 반증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문단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칼포퍼의 반증주의가 순차적으로 주장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으며, 세 번째, 모든 이론의 가설이 동일한 정도로 반증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경험적인 주장에 대해서,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귀납적인 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이거를 확대시켜서 과학에서 정치까지로 확대시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어떤 일반적 법칙에 따라 정해진 목적을 향해 발전해 간다는 역사주의를 비판하는데, 이거는 칼포퍼가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것의 대표적인 학자라는 점에서 한 번쯤은 수업 시간에 언급한 적이 있으니까 떠올린 학생들이라면은 잘 풀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법칙이 미래를 확실히 예측하는 수단인 것 같지만 불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토피아주의 역시나 공산주의의 특징이라는 거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포퍼의 가장 유명한 저작인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 나와 있는 열린사회라는 키워드가 여기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이제 과학이론에 대한 얘기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뒷부분의 이야기들을 제끼고 앞부분에서 과학이론에 대해서 반증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반증주의에 대한 이야기만 살피고 넘어가면 될 것이고, 그랬을 때 경험적 적용, 즉 귀납적 추론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이야기 4번 선지가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자, 이렇게 기억에 대한 얘기 나와 있는 경우에는 밑줄 친 부분을 확인하는 게 가장 문제의 포인트가 될 거고, 기억하면은 주술적 가치라는 것이 되고, 주술적 가치는 어떤 통치자가 어떤 반박도 허용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다수결에 따를 때는 나타날 수 없는 가치다. 그것이 아니라 이 다수결, 통치자가 누구인지 민주주의 사회라는 다수결에 의해 폭군과 독재자가 통치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는 역설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 다수결에 따를 때도 가능하다는 점이 같은 문단에 나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5번인데, 여기에 대해서 칼포퍼가 제기할 만한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기본적으로는 칼포퍼의 주장에 대한 내용 일치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 그런 보기는 결국에는 칼포퍼가 얘기한 것과 반대되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단순하게 그러니까 반증주의에 대해서 틀렸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그게 잘 보여준 그 가설은 반증이 소용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생각의 틀 자체, 즉 이게 뭐죠?
패러다임이 바뀌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칼포폰 뭐라고 얘기했냐? 이론적 틀, 즉 패러다임이 변하더라도 반증을 통한 것이 여전히 필요하고, 왜 정치적 독단이 문제 해결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는 것. 자, 그러면은 혁명적 과정에서 정치적 독단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까, 오케이. 정치 역시 마찬가지다. 급격히 전환되는 과정, 이게 뭐다? 혁명적 전환. 그럼 정치 얘기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떻게? 정치는 혁명적 과정을 통해 변해야만 발전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아까 전에 기억에 대해서 나왔던 얘기. 그래서 정치적 독자는 문제 해결을 저해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시인데, 현대시가 지금 이용학 시인의 전라도 가시네, 그리고 김동명 시인의 파초가 나왔는데, 둘 다 유명한 작품이고,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왜 나왔는지를 먼저 보면은, 나는이란 말이 두 시에 다 나왔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도 가시네야, 우리 도노법이라고 얘기하는 거 실제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된다? 청자를 명시하여 내지는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라는 선지로 나오는데, 이게 두 개가 지금 공통점이 보이네. 혹시 이거를 문제로 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랬을 때, 자, 일단은 대상의 과거를 상상해서 현재 처지를 이해한다. 과거 상황이 나와 있는지 보니까 조국을 떠난 과거의 얘기, 그 다음에 여기는 전라도 가시네 이랬을 텐데 라고 과거의 상황에 대해서 나오는 게 현재 상황을 추측하는 거, 그래서 가련하다고 추측하는 거 나와 있다는 점. 그래서 5번이 될 거고, 자, 시적 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 얘기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각각의 선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들에게 너는 어떻다, 너는 어떻다, 나도 그럴 것이다, 공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2번에 문제로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 특이하게 내용 일치를 되게 짧게 물어본 형태의 문제들이 있다는 게 좀 특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타는에 대해서 시어의 의미를 본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불타는 가봅시다. 불타는 것은 남국을 향한 것, 따뜻한 곳을 향한 곳이고, 그 다음에 향수,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되어 있다. 그래서 너는 어때? 외롭다라고 얘기하고 있네. 너가 누구야? 파초다. 그래서 가련하고 외로운 거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다. 그랬을 때, 이제 밤이 차니까 나는 너의 머리맡에 있게 하마. 너는 어떤 존재?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수동적인 존재. 그래서 답이 2번이 저항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파초를 있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동적인 존재라는 거, 2번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현대소설 나왔는데, 현대소설에서 만세전 아주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고, 만세전의 의미, 3.1 만세운동 직전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만세전 자체도 이미 평가원에 기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을 모르는 학생은 아마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서술 방식 얘기 먼저 물어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특히 이런 관찰자 시점 같은 경우에는 관찰자 시점을 물어보는 문제, 워낙 독특한 서술 방식이기 때문에 관찰자 시점의 경우에는 관찰자 시점임을 물어보는 문제가 항상까지는 아니지만 90% 이상 출제 가능성 매우 높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주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3번은요? 갈등 해소가 아니라는 게 특징. 자, 확인합시다. 그 다음에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좀 전에 시에서도 네모 쳐놓고 시어의 의미 아니면 내용일치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소설에서 내용일치 바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는 점이 매우 독특한 형태의 출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14번 문제. 문맥적 의미 해석한 거 아까 시어의 의미 물어본 거랑 거의 동등한 형태의 문제라고 보이고, 자,
자, 15번 문제, 3점짜리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조하여 윗글에서 드러난 나의 생각을 비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까 우리 포퍼 문제에서도 봤던 것처럼 비판하는 게 중요하겠네? 근데, 아까 문제, 그 포퍼 문제랑 다르게, 포퍼 문제에서는 보기의 내용을 포퍼의 입장에서 비판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윗글에 드러난 나의 생각을 보기를 참조해서 비판을 해야 된다는 거고, 만세라는 것에 대한 시대적 배경을 제시해주는 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통해 우리 민족은 일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문명을 결정한다는 자주성을 높이 드러내었는데, 나는 어떻게 얘기했지? 조선을 어떻게 했지? 무덤이라고 얘기했어. 조선 자체를 무덤이라고 얘기했고, 사람들을 어떻게 다 수동적인 형태로 보고, 자기가 뭔가 능동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가엾다고 보고만 있는 거. 아무리 조선 사람이라도 길러낸 어머니의 정답지 너희 아버지랑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지금 찾아가는데 그리 반가워는 아니할 걸 이러면서 부모에 대한 자신의 정리를 7, 8년 생각할 때 계지바이가 계지바이 조선의 상황을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래서 무덤이라는 게 핵심적인 시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랬을 때 15번 문제. 당시 조선인들을 무덤 속 구더기를 보는 나의 관점, 오케이, 내용일치 됩니다. 조선인들이 왜 자주적인 만세운동을 일으켰는지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비판으로 적절한 거, 자주적인 얘기. 자, 그래서 답이 4번. 바로 보이는 내용일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생물학 질문 나왔는데, DNA가 전사를 통해 RNA가 되는 과정. 근데 어떤 거? DNA의 변이가 질병의 원인일 경우, 얘네들도 문제가, 왜? 얘가 변하니까, 얘가 얘로 변하는데, 얘가 문제가 있으면 얘네들도 변한다, 뭐 얘기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어떻게 고친다? 가장 발전한 것이 3세대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퍼 시스템은 어떻게 한다? 세균과 고세균에서만 발견되는 특이한 반복 서열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크리스퍼 시스템은 면역 반응을 이용하여 바이러스 유전체의 염기 서열을 조작하는 유전자 치료 방법이고, 그래서 어떻게 특이한 반복 서열을 사용해서 크리스퍼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얘를 뭐라고? 가위라는 표현을 하네? 왜 가위라는 표현을 할까? 중요하게 좀 확인하면서 봐야 될 겁니다. 자, 왜? 잘라내는 게 특징이, 가위의 특징이 잘라내는 거니까. 자연계에는 세균의 연합 크리스퍼 시스템이 존재한다. 아하, 크리스퍼 시스템 아까 세균 얘기에서 되어 있다고 하고, 반복 서열을 뭐라고 했다고? 크리스퍼라고 명명했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구조적 특징이 발견되자 이 시스템 기능 연구에 몰두해가지고 어떻게 크리스퍼 시스템은 적응 면역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고, 자, 그럼 구체적으로 크리스퍼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와. 우선 세균 내에서 크리스퍼의 반복 서열을 인식하는 트랜스 활성 RNA와 이 반복 서열과 스페이스 서열을 포함한 크리스퍼 RNA, 두 개의 RNA를 만드는데, 만약에 감염된 적이 있는 바이러스의 서열 정보가 어디? 스페이스 서열에 포함되어 있다면은 다시 침입할 경우 이를 크리스퍼 RNA가 인식하고 맞춰서 트랜스 활성 RNA와 카스 단백질이 유전자를 공격해 절단한다. 절단하니까 가위다라는 거. 자, 구체적으로 어떤 거, 뭐가 먼저 발생한다? 크리스퍼 RNA가 먼저 활동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트랜스 활성 RNA와 카스 단백질이 절단한다. 이게 중요하게 다뤄지겠죠. 자, 그럼 문제 좀 보면은, 자, 서술 방식 문제. 경찰대 문제에서, 경찰대 비문학에서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문제 중에 대표적인 문제, 서술 방식 문제, 이번에도 역시나 출제되었고, 빠르게 푸는 거, 이 문제를 빠르게 푸는 게 경찰대 비문학, 시간이 촉박한 경찰대 문제를 빠르게 푸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문제라고 몇 번씩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건 순서. 우리 순서 확인했었는데, 순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문제 볼 수 있었고. 자, 그 다음에 크리스퍼 시스템의 핵심적인 작동 기제. 아까 우리 점검했던 부분들 핵심적인 작동 기제가 뭐였다? 가이드 RNA와 카스에 의한 표적 염기 서열 절단. 여기서 가이드 RNA가 뭐였는지 확인하는 거 중요할 거고. 왜 크리스퍼 시스템 우리 가위라고 부르는 이유? 절단이 있으니까.
자, 얘 마찬가지. 기억의 유의 진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하나만 좀 체크를 하자면은,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를 고르는 문제니까, 결국엔 나머지 4개는 다 적절한 게 될 거고, 4가지가 비슷하고 하나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면서 정리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가장 발전 좋대. 활용 가능성 좋대. 비용도 적게 든대. 이것도 고등생물도 대상으로도 할 수 있대. 근데 우생학적 편견을 안고 있다? 얘 안 좋다는 얘기인데? 답이 3번. 문제만 봐도 풀리는 문제 이렇게 등장했다는 거. 그러니까 경찰대 문제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빠르게 풀 수 있는 스킬들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독경제 나왔는데, 사실 구독경제 같은 경우에는 경제 경영 지문이지만 학생들이 좀 익숙하게 느끼는 주제 중에 하나일 거고, 왜냐하면은 최근에 넷플릭스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의 구독, 사실 유튜브의 구독은 이 구독이랑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넷플릭스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사용권을 획득하는 구독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온 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 보면은 내용일치 문제, 그 다음에 판매와 비교하여 구독 서비스가 갖는 특징으로서 얘기하는 거, 어떻게? 직접성과 쌍방향성인데, 요거는 이제 사실 독점적 사용 이런 것들은 사실 판매하는 거의 특징이고, 이거 지금 보니까 독점적 사용과 판매를 비교하니까, 아마 판매에 해당하는 애들은 먼저 지워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자, 꼭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나왔는데, 사실 선생님도 꼭구독 서비스 실제로 이제 구독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를 때 이런 구독 서비스를 하면은 이 정도면 만족하겠네 라는 식으로 좀 나온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자, 근데 얘가 들어갈 게 어디냐, 되게 독특한 형태의 문제고, 오히려 아주 옛날 수능, 여러분들이 아마 태어나기도 전에 수능에서 좀 많이 나왔던 스타일인데, 결국에는 자, 꼭 구독 서비스 앞에 먼저 구독 서비스가 뭔지에 대해서 나와서 이 예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호응을 얻고 있다는 얘기 나오니까, 자, 그럼 보면은 어디에 나와야 될까? 학생들이 좀 어려워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자, 구독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구독 서비스가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자, 구독 서비스가 어떤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네? 그러면서 주요한 요인이 됐다, 평가된다 하면서 예시로서 나오고, 그 예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소비자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리을에 들어가는 게 적당할 것입니다. 자, 가스라이팅인데, 아까 먼저 원장님과 한번 얘기를 할 때 언급드렸던 것처럼 경찰대라서 나온 지문이기도 하고, 아까 방금 전에 구독경제와 함께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가 등장을 했다는 거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고, 그만큼 경찰대 지문에서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그런 학생들을 뽑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지문이기도 합니다. 자, 문제를 좀 더 보면은, 윗글을 통해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이거를 학생들은 보통 내용일치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이 문제의 특징은 구체적으로 정답을,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정답을 맞냐 틀리냐를 평가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만약에 좀 전에 아까 뭐라고 했죠? 경찰대 비문학의 가장 특징이 서술 방식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자, 서술 방식 물어보는 문제의 형태로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가스라이팅하는 용어는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자, 그럼 가스라이팅하는 용어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적 차원과 일어나는 집단의 특성을 확인하고, 집단 내의 특성에 대해서는 극복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런 식으로 서술 방식을 물어보는 형태랑 동일한 문제라는 것을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 자, 그랬을 때 지금 보면 집단 얘기 나오고, 집단 얘기 갑자기 개인적 차원이 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실제로 답이 2번이라는 거. 자, 선지를 통해서 최대한 답을 먼저 예상하고 들어가는 게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뒷받침할 사례. 그럼 뭘 찾겠다? 가스라이팅 내용일치가 되는 사례를 찾으라는 문제인 거고, 그랬을 때 신도들에게 세뇌하는 교주, 가스라이팅. 이게 가스라이팅이구나. 자, 기억에 대한 설명 문제, 똑같이 앞에서도 많이 봤던 문제, 문맥적 의미 문제 역시나 마찬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전시가 문제 나왔는데,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익숙한 작품들, 송미인고, 그 다음에 시집살이 노래, 그 다음에 누앙사 세 가지가 모두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해석에 어려워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특히나 박인노 누앙사 같은 경우에는 소주인과 박인노가 대화하는 가장 유명한 부분이 출제가 됐다는 점에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사람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나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송미인곡과 누앙사가 나왔다? 둘 다 대화체네? 먼저 생각을 했어야겠구나. 하지만 다가 아닌 게 특징이죠. 1번을 그래서 성급하게 고르지는 말았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또 보여주는 거고, 삼위인곡과 송미인곡을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다를 비교하는 문제도 나왔고, 어떤 거? 시집살이 노래와 누앙사 한탄하는 대화체 얘기. 선생님, 대화체를 통해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왜 맞는 말? 자, 3점짜리 기억, 니은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 자, 기억이 뭐였죠? 기억이 저가는 저각시 본 듯한 것 같은데,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느냐라고 하면서 말을 처음에 건네는 부분, 대화의 시작, 작품의 시작 부분. 자, 니은은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댔까, 어떻니까, 오케이. 이 다음에 앞으로 나올 내용을 얘기해주는 부분. 그래서 뭐다? 발화를 이끌어내거나 주제를 드러나게 하는 기능, 시작 부분이 나왔다는 거. 자, 중요하게 다뤄진 작품이고, 사실 3점으로 보기에는 너무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점수 주는 문제였다는 거.